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과학 1단원 전기의 이용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사진 보이나요? 정말 멋지죠? 예, 여기 어디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네, 부산의 광안대교를 찍은 모습입니다. 바다 경치나 이런 것들도 너무 아름답지만 밤을 이렇게 환하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기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전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건 언제일까요? 또 전기는 이제 그 에디슨 알죠? 전구를 발명했었던 에디슨. 그래서 서양에서 일단 발명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일본, 이 나라들과 우리나라, 이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기를 들어온 나라는 어디일까요? 예. 안타깝지만 전기가 들어오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국권이 흔들리던 위협받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그런 야욕에 막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중에서 가장 먼저 전기를 들어온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자,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영상의 전체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전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후인 1887년 3월에 경복궁 건천궁을 밝히게 됩니다. 경복궁 북쪽 후원에 자리 잡은 궁궐 속의 궁인 건천궁은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섭정에서 자립하고자 했던 의지의 표명으로 건축한 건물이다. 이 건천궁에 불을 밝히고자 했던 고종은 뉴욕 주재 조선 총영사였던 프레이자의 도움으로 미국과의 전등 설치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1987년 초 드디어 전등교사 윌리엄 맥케이가 조선에 파견되고 전등 설치가 시작되었다. 교과서 8, 9쪽 보겠습니다. 어때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들어왔다라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대신들이 그 불을 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죠? 그 전깃불에 여러 가지 별명들이 참 재밌죠? 건달불, 또 참 그것이 묘하다 해서 묘화, 이런 얘기들을 불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삶에서 전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불을 밝히는 용도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수업을 찍어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해주는데도 전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질문, 그쪽의 질문 봅시다. 저녁에도 경복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위에서 전기를 이용한 물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복궁 멋집니다.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고요. 자, 이 단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하게 될 내용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원을 학습하면서 해결해봐요. 자, 전구에 불이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데나 불이 번쩍번쩍 켜지진 않잖아요. 그죠?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불이 켜질 겁니다. 그래서 불이 켜지는 것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전지나 전구가 연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이 연결 방법이 전구의 밝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요, 전자석이라는 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알죠? 자석. 그죠? 자석. 철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는 철에 붙는, 쇠에 붙는 자석. 이 자석이라는 애 앞에 한자 붙었어요. 전자. 전기의 이용에 있으니까 이 전자는 무슨 전자겠어요? 전기와 관련 있는 전자겠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석이라는 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우리 삶에서 쓰이는데 얘는 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기서 이 영상에서 보면 그 발전을 하는데 그 연못에 막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런 것처럼 또 감전사고라든가 화재사고,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기기가 상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삶에서 이 안전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교과서 12쪽을 보세요. 실험 관찰은 6쪽입니다. 전구에 불이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지, 전선, 전구를 연결하면 전구에 불을 켤 수 있습니다. 전구에 불이 켜질 때와 켜지지 않을 때 전지, 전선, 전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실험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전지, 전선, 전구를 연결해 전구에 불 켜기.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요거는 교과서 13쪽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구나 전지 같은 것들을요, 우리가 전기 부품이라고 부릅니다. 전기 부품. 자, 그러면 전기 부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전구입니다. 전구. 요렇게 생긴 걸 전구라 그래요. 그리고 조그만하죠? 그래서 꼬마 전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구성을 보면요. 아래쪽에는 꼭지, 그리고 옆에 꼭지 쇠, 그리고 필라멘트. 필라멘트는 여기에 이제 전기가 통하면 빛을 내는 부분입니다. 이 일화에 의하면 에디슨이 이 필라멘트를 찾느라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리고요, 이 전구가 이대로면 전선을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선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전구 끼우개입니다. 전구 끼우개.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밑에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마치 나사모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게 서로가 이렇게 돌려 끼워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전지는 봤을 거고, 얘는 이 전지에다가 직접 이 선을 연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지가 아니라 이 전지 끼우개에다가 하면 요 바깥에다가 여기 이 부분에다가 집게를 끼우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세트, 전구랑 전구 끼우개, 전지랑 전지 끼우개가 이렇게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게 달린 전선은 원래 전선은 집게가 없습니다. 집게가 없어요. 그런데 실험할 때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 전선을 연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게가 달려있는 전선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집게 달린 전선의 요 쇠 부분, 여기가 실제로 전기가 통하는 부분인데 이 쇠 부분에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로 겉을 감싸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여기죠. 그죠? 그 다음 얘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언제 써요? 전등 같은 거 켜고 끌 때, 이럴 때 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를 여기 보면 자, 요 사이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요 사이가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결을 시키려면 얘를 눌러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전기 부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전기 부품을 알았으면 다시 12쪽으로 돌아와서 탐구 과정을 더 살펴봅시다. 자, 필요한 것들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전지 끼우개, 집게 달린 전선, 전구 끼우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실험 과정을 살펴봅시다. 전지, 전선, 전구를 1번부터 4번의 그림과 같이 연결했을 때 어느 전구에 불이 켜질지를 예상해서 6쪽, 실험 관찰 6쪽에 먼저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과학적인 결과에 대한 예상은 여러분이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상이라는 거는 아주 높은 수준의 탐구 활동이에요. 예상.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그냥 딱 봐도 이런 거 안 되고요. 찍어서 안 되고요. 자,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전지, 전선, 전구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세요. 2번 전지전선 전구를 일사와 같이 연결했을 때 어느 전구에 불이 켜지는지 확인하는데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실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실험 영상 링크 밑에 있습니다. 보고 오세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과 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류해 보고요. 3번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은 전지 전선 전구의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연결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실험 영상을 보고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3쪽 보겠습니다. 실험 영상 잘 보고 왔습니까? 전지, 전선, 전구 등 전기 부품을 서로 연결해 전기가 흐르도록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기회로라고 합니다. 전기회로는요, 전기 부품을 연결해 둔 건데 아무렇게나 연결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전기가 흐르도록. 조건이 있죠. 여러분 앞에 실험에서도 전기가 흐르는 것과 흐르지 않는 전기회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전기회로에 흐르는 전기는 전류라고 부릅니다. 전류는 전지에 방향이 있어요. 전류는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느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릅니다. 선생님이 어떤 그 전기 부품은요, 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지금 여기서 쓴 전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극을 따로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렇게 빛을 내는 물체 중에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걔는 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극이 안 맞으면 연결이 잘 돼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반대쪽으로 바꿔서 끼워보면 됩니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은 도체라고 하고, 이 도체는요, 철, 구리, 알루미늄, 흑연 등이 있어요. 흑연 뭡니까? 연필심이죠. 연필심이 전기가 흐르냐고요? 맞습니다. 흐릅니다. 그래서 연필심만 따로 빼내기 어려우니까 샤프심 있죠? 이 샤프심을 전기회로 중간에다 넣으면요, 전기가 흐릅니다. 전등도 들어와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전기가 잘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 감전돼서 죽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도체는 대표적인 것들이 종이, 유리, 비닐, 나무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고 전선에도 많이 쓰는 게 바로 고무. 예. 그죠? 플라스틱.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반도체. 자, 요즘에도 여전히 각광받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주 수출도 많이 하는 효자 상품이죠. 반도체는요, 말 그대로예요. 반은 도체고 반은 부도체인데, 도체 전체에 여기는 도체, 여기는 부도체는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도체가 됐다, 어쩔 때는 부도체가 되는, 왔다 갔다 하는 애래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 애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될지 뜯어서 열어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자, 전류의 흐름을 볼 수 있죠? 여기 보입니까? 여기. 자, 플러스 극에서 시작을 해서요, 줄줄줄줄 전선을 타고 흘러갑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전구를 만나면 불도 켜고요. 또 쭉 가서 스위치를 통과해서 어디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순환하는데요. 스위치가 열렸을 때는 이 길이 끊기니까 못 가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전구에 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 부품은 도체 부분과 부도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 회로에 연결된 전기 부품의 도체 부분에 전류가 흐르면, 어느 부분에? 도체 부분에 전류가 흐르면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도체 부분들이 쭉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실험 관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6쪽 펴세요. 실험 관찰 6쪽입니다. 1번 전지, 전선, 전구를 과학 12쪽 1부터 4와 같이 연결했을 때
어느 전구에 불이 켜질지 예상의 번호를 써봅시다. 아까 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와 같이 연결했을 때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과 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류해 번호를 써봅시다. 전구에는 몇 번 켜졌어요? 2번과 4번이 켜졌었죠? 불이 켜지지 않는 것은 1번과 3번입니다. 자, 2번. 전지, 전선, 전구를 과학 12쪽 1에서 4와 같이 연결했을 때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은 전지, 전선, 전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뚝 끊겨 있었죠. 그쵸? 자, 불이 켜진 2, 4번을 보면 첫 번째 전지, 전선, 전구가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어디 한 군데 끊기면 안 되죠. 두 번째, 그리고요 또 하나, 전구가 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럼 더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 가지 전기 부품에서요 도체 부분과 부도체 부분을 찾아봅시다. 도체 부분이 없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을 것이고, 부도체 부분이 없이 전체가 도체면 아무데로나 다 전기가 흘러서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전구 끼우개에서는 도체 부분은 어디예요? 양끝 옆으로 저기 전선, 집게 전선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 몸통 부분. 그런데 이 밑부분은요 그 분홍색 그 부분이에요. 밑부분은 고무입니다. 고무. 자, 두 번째 전지 끼우개. 전지 끼우개는 어때요? 얘도 양끝. 그리고 부도체 부분은요. 얘는 이제 몸통 부분이 아닙니다. 몸통. 그다음 집게 달린 전선은요. 이 집게의 금속 부분이죠. 그리고 겉을 싸고 있는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스위치는요. 전선과 연결된 부분들이 도체죠. 전선과 연결된 부분. 그리고 몸통. 몸통은 플라스틱이에요. 그 다음 스위치를 누르는 부분.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이니까 스위치 누르는 부분.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때요? 이 전기 회로라는 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구, 전지, 전선과 같은 전기 부품으로 얘네들이 쭉 연결되어서 전기가 흐르는 걸 우리가 전기 회로라고 했고요. 여기에 흘러가는 전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전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여러 물체들은요. 도체와 부도체가 있는데요.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것들. 주로 금속 종류가 많고요. 좀 특이했던 건 뭐가 있었습니까? 흑연이 있었죠. 부도체 부분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손에 닿기도 하고요. 또 전기가 흐르지 말아야 될 그 전기 부품의 나머지 부분들을 구성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전기 회로를 가지고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